1997년 8월 31일 파리의 밤은 유난히 어둡고 차가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충격과 비탄에 빠뜨린 비극적인 소식이 그날 새벽녘에 전해진 것이죠. 영국의 사랑받는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파리에서 발생한 끔찍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도 사망했다는 소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는 현실, 마치 악몽과도 같은 소식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우연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은밀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어두운 음모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다이애나 비의 마지막 밤을 둘러싼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날의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은 단순한 사고사로 치부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점과 광범위한 음모론들을 낳으며 20년이 넘는 기나긴 시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의 입에 끊임없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조사 결과는 사고의 원인을 운전사의 과속과 음주운전으로 명확히 지목했지만 과연 그것이 이 모든 비극을 설명하는 유일한 진실일까요? 이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수많은 조사기관들이 움직였고 다큐멘터리들이 제작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여전히 완전하게 풀리지 않은 수많은 그림자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이애나 비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자극하며 감춰진 진실을 향한 열렬한 열망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운명적인 날 밤, 파리의 거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이후 어떤 이야기들이 전개되었는지, 과거의 기록과 최근의 조사를 바탕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8월 31일 새벽, 파리의 번화가 아래를 지나는 알마 터널은 평소라면 차량들이 뜸한 시간이었기에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곳에서 발생한 끔찍하고 처참한 교통사고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 S280 승용차 한 대가 굉음과 함께 터널의 콘크리트 기둥에 맹렬하게 충돌했고, 이 충격적인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 중 3사람이 그 자리에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바로 전 세계인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였습니다. 그녀와 함께 당시 연인 관계로 알려졌던 이집트 출신 사업가 도디 알 파예드, 그리고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호텔 경호 책임자 앙리 폴도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유일하게 이 참혹한 사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는 다이애나의 경호원이자 도디 알 파예드의 경호원이었던 트레버 리스 존스 뿐이었습니다. 그의 생존은 기적에 가까웠지만 그는 사고 당시의 기억을 대부분 잃어버려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고, 다이애나 비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슬픔과 함께 전례 없는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사고 현장은 벤츠 차량의 파편들과 찌그러진 차체가 뒤섞여 아수라장 그 자체였고, 처참하게 널브러진 잔해들은 당시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짐작하게 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사고 현장에 급히 도착했을 때 이미 피해자들의 상태는 매우 위중했으며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이애나 비는 긴급히 파리의 피티에-살페트리에르 병원으로 옮겨져 최선을 다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결국 몇 시간 후 의료진에 의해 사망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단순한 유명 인사의 죽음을 넘어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역사의 길이 남을 비극적인 사건으로 영원히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
프랑스 정부는 국가적인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내용의 핵심은 사고의 주된 원인이 운전사 앙리 폴의 무모한 과속과 음주운전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조사 당국은 사고 당시 벤츠 차량이 알마 터널의 제한 속도인 시속 50km를 훨씬 초과한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터널 안으로 맹렬하게 진입했으며 운전자인 앙리 폴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프랑스 법적 기준치인 0.5를 훨씬 넘어선 1.75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심각한 위반이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다이애나 B와 도디 알 파예드를 끈질기게 추격하던 파파라치들의 존재가 사고를 유발했을 가능성도 초기에는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경찰의 정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파라치들의 차량들은 사고 발생 당시 벤츠 차량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었으며 이로 인해 파파라치들에게는 직접적인 사고 유발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공식적인 발표는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대중의 혼란을 잠재우려는 시도였지만 다이애나 B의 죽음을 둘러싼 깊은 의혹과 광범위한 음모론들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발표는 또 다른 의문점들을 낳으며 사건의 배후에 대한 사람들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운전사의 단순한 과실과 음주운전만으로 이 모든 비극이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공식적인 발표 뒤에 감춰진 또 다른 진실, 즉 누군가의 은밀한 개입이나 의도적인 계획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대중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다이애나 B의 죽음을 둘러싼 무성한 음모론들은 단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수많은 음모론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널리 퍼진 주장 중 하나는 바로 영국의 왕실이 다이애나 B의 죽음을 은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음모론의 핵심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다이애나 B는 이혼 후 왕실의 전통과 규범을 깨고 이슬람교도인 이집트 출신 사업가 도디 알 파예드와 공개적으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해 영국 왕실, 특히 보수적인 일부 인사들은 깊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왕실의 명예와 전통이 훼손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다이애나 B가 도디 알 파예드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다면 그 아이가 왕실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함께 영국의 왕위 계승 서열에 엄청난 혼란과 정치적인 파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왕실의 큰 걱정거리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다이애나 B가 사고 당시 도디 알 파예드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주장은 이 음모론에 더욱 강한 불을 지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일부 음모론자들은 사고가 결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며 왕실의 안정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극단적인 선택, 즉 고의적인 암살이었다고 맹렬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음모론들은 전 세계 대중의 상상력을 강렬하게 자극했고 수많은 언론 매체와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며 진실에 대한 대중의 혼란을 극도로 가중시켰습니다. 공식적인 조사는 이러한 모든 음모론들을 근거 없는 것으로 일축했지만 대중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의심과 불안감의 씨앗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보수적인 영국 왕실이 이 비극적인 사건에 은밀하게 연루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복잡한 상황들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음모론과 전 세계 대중의 강렬한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영국 경찰은 2004년에 오퍼레이션 패저시라는 이름의 특별조사팀을 대규모로 구성했습니다. 이 조사는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수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될 정도로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조사팀은 다이애나 비 사망과 관련하여 당시 제기되었던 무려 100사건에 달하는 모든 음모, 주장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그리고 매우 철저하게 검토했습니다. 영국 왕실이 다이애나 비의 암살을 지시했다는 주장, 다이애나 비가 사고 당시 임신 중이었다는 주장, 그리고 심지어 파파라치들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다이애나 비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006년 마침내 오퍼레이션 패짓의 방대한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사고의 주된 원인이 운전사 앙리폴의 심각하게 부주의한 운전의 결과이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음모의 증거도 단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다이애나 비가 사고 당시 임신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실도 의학적 증거를 통해 확실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공식적으로는 다이애나 비 사망을 둘러싼 모든 음모론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강력한 시도였지만 모든 대중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보고서의 내용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고 또 다른 형태의 음모론을 제기하며 진실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과연 오퍼레이션 패짓 보고서는 그날 밤의 모든 진실을 완벽하게 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숨겨진 그림자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패짓 보고서가 발표되어 공식적인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다이애나 비 사망 사건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의문은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의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8월 영국 경찰은 다이애나 비 사망과 관련하여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다는 매우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런던 경찰청은 입수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것을 입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상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정보가 사건을 재조사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은 잠잠해지던 음모론에 다시 한번 강력한 불을 지폈고 전 세계 언론과 대중의 이목을 순식간에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 매체들은 이 새로운 정보가 영국 군대 소속의 구성원 가운데 누군가가 다이애나 비와 도디 알파에들을 고의로 살해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이라고 보도하며 다시 한번 세간의 이목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 소식은 잠잠해지던 음모론에 다시 강력한 불을 지폈고 대중들은 과연 이 새로운 정보가 그날 밤의 진실을 밝혀낼 결정적인 단서가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태를 주시했습니다. 경찰은 정보의 민감성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계속 유지했지만 이 새로운 정보의 존재 자체가 다이애나 비 사망 사건이 여전히 완전히 미해결된 미스터리로 남아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과연 이 새로운 정보는 그날 밤의 진실을 향한 중요한 단서였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사건의 본질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에 불과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도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이애나 비 사망 25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를 맞아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과 그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들이 연이어 제작되어 전 세계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았던 다큐멘터리 중 하나는 다이애나 궁극적인 진실 다이애너 더 얼터머 트루스였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각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고의 모든 요소를 매우 면밀하고 과학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들은 사고 차량이 충돌 직전 고의적으로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다이애나 비의 사망 원인을 더욱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사고 당시 다이애나 비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한 심장 부상을 입었고, 만약 그녀가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했더라면 충분히 생존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매우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내용은 사고의 원인을 단순히 운전자의 과실을 넘어 더욱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했으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안타까움과 함께 미처 예상치 못했던 사실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다큐멘터리 시리즈 누가 다이애나를 죽였는가? Who Killed 다이애나가 새롭게 공개될 예정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사건의 모든 사실들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사건과 관련된 몇몇 주요 소식통들을 심층 인터뷰하여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이애나 비의 죽음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재조명되고 있으며, 때로는 충격적인 새로운 정보들이 드러나고 있는 진행형의 미스터리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새로운 다큐멘터리들을 통해 우리는 어떤 예상치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이애나 비 사망 사건에 대한 프랑스 수사 당국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는 사고 발생 당시 파파라치들의 차량들이 벤츠 승용차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었으므로 파파라치들에게는 직접적인 사고 유발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로써 프랑스 법원에서는 파파라치들의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검시관은 2008년 프랑스의 조사 결과와는 다소 다른, 그리고 더욱 강력한 시각을 담은 평결을 내렸습니다. 영국 검시관은 운전사 앙리 폴과 파파라치들의 불법적인 살인에 대한 평결을 내렸는데, 이는 단순히 사고가 아니라 이들의 행동이 다이애나 비의 죽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이한 조사 결과는 사고의 책임 소재와 법적인 판단에 대한 국제적인 혼란을 가중시켰고, 진실 규명에 대한 대중의 의문을 더욱 증폭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오퍼레이션 패짓 보고서에서는 무려 100사건에 달하는 모든 음모 주장들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궁극적으로 어떠한 음모의 증거도 단 한 점도 찾지 못했다고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처럼 여러 국가와 기관의 조사 결과들이 서로 상충되는 결론을 내리거나 혹은 대중의 의혹과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면서 다이애나 비 사망 사건은 더욱 복잡하고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해석들은 사건의 본질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각기 다른 주장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복잡하게 얽힌 진실의 퍼즐 조각들을 모두 맞추어 완전한 그림을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이애나 비의 죽음은 단순한 유명 인사의 비극적인 교통사고를 넘어 20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전 세계인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인들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슬픔과 함께 오랜 시간 풀리지 않는 수많은 의문을 남긴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0년이 넘는 기나긴 시간 동안 수많은 조사와 과학적인 분석, 그리고 언론의 재조명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많은 음모론과 설명되지 않는 미스터리가 그날 밤의 진실을 감싸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조사 결과는 사고의 주된 원인을 운전사 앙리폴의 무모한 과속과 음주운전으로 명확히 지목했지만, 이 발표는 왕실 암살설, 다이애나 비의 임신설, 파파라치들의 고의적인 사고 유발설 등 매우 다양한 음모론들을 오히려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퍼레이션 패짓을 통한 영국 경찰의 철저한 조사는 모든 음모론을 반박하려 했지만 모든 대중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영국 경찰이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사건의 진실에 대한 궁금증을 전 세계적으로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다큐멘터리들을 통해 사고 당시 다이애나 비가 안전 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같은 미처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다이애나 비의 죽음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그리고 끊임없이 재조명되고 있는 복잡한 미스터리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정보들이 드러날지,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날 밤의 진정한 진실과 마주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 진실을 향한 인간의 끊임없는 탐구와 의심, 그리고 역사적 미스터리에 대한 대중의 끝없는 관심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가 진실에 대해 얼마나 갈구하는지, 그리고 공식적인 설명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인간 본연의 호기심을 대변합니다.